최근 A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도 13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 인근 해상에서 적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24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운영 적자를 책임지라며 포스코가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포스코의 갑질을 중단하라고 밝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고흥으로 가는 길이 이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차원에서 연륙교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심한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복통 등 증상이 나타나는 A형 간염. 심할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A형 간염 발생 건수는 30건이었지만 올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현황은 목포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 8건, 순천 12건, 여수 14건 등 모두 136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형 간염은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A형 간염은 오염된 물과 안전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충분히 익혀 먹거나 물을 끓여 마시고 개인위생 수칙으로 손 씻기를 생활하는 게 가장 큰 예방 수칙의 관건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올해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된 조개젓을 지목했습니다.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 간염 26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개젓과 환자 검출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석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그리고 지자체에서 역학조사한 결과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은 오염된 조개젓이었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 A형 간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B형 및 C형 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혈액응고 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모두 폐기된 상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적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조 경보가 발령된 지 일주일 만에 어류 24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적조 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특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해상 한가운데 있는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남해와 거제도 중심으로 드넓게 발생한 적조가 조류를 타고 여수 해역까지 퍼졌습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여수 해역에 고농도의 적조가 확인되면서 해상 양식장 피해가 본격화됐습니다. 흰 배를 드러낸 채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른 어류들. 가두리마다 폐사한 어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민들은 추석 연휴도 없이 폐사한 어류를 건져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류 폐사 피해가 발생한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고농도의 적조가 이 일대 어가 12곳을 덮치면서 참돔과 농어, 숭어 24만 3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피해입니다. 적조는 여기 내장 안 들어온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보험도 안 들고 적조에 또 안 들어올 줄 알았죠. 하지만 어민들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푸른 바다에 검붉은 적조띠가 여전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는 어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황토 살포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선박 250여 척을 투입해 황토 1,600여 톤을 살포한 상태입니다. 양식장 가두리에는 산소 공급기가 설치됐고 먹이 공급은 줄이거나 중단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부터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우리 어민들 모두가 이제는 안전한 지역이 없다 생각하시고 다 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적조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여수지역 가두리 양식장. 적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철저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만 소형 경전철 운영 적자를 책임지라며 포스코가 순천시를 상대로 지난 3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포스코의 갑질을 중단하라고 밝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는 대기업 갑질과 횡포를 중단하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포스코의 갑질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스코는 순천시와 2011년 협약을 맺고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소형 경전철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경전철 운영 적자를 이유로 지난 3월 순천시에게 1,367억 원을 보상하라며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스코가 잘못된 투자 예측 책임을 순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규탄했습니다. 공익사업이라며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며 온갖 특혜를 받고 시작할 때 달달함은 다 삼키고 잘못된 투자 예측으로 인한 쓰디쓴 실패는 책임의 순천 시민들이 헬스로 보상받겠다는 포스코의 이중적 행태는 대기업의 행포이며 갑질이다. 시민대책위는 경전철 탑승료에 순천만 습지 입장료를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요금이 통합되지 않아 적자가 발생했다는 포스코 주장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또 포스코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대로 경전철 구간이 결정됐는데 구간이 축소돼 적자를 봤다는 포스코 주장 역시 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측면에서도 이번 손해배상 청구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다른 지역에서는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광양에는 1,000억 원 투입에 그쳤다며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에는 5천억, 포항에는 2조 2천억을 후원하는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정작 대기오염 피해 지역인 전남 동부권에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포스코를 규탄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5월과 8월에 중재심판 심리를 진행했고 이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대책위는 포스코 갑질에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고 반대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재원 최종 판정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고흥으로의 이동길이 단축됩니다. 1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 차원에서 고흥과 장흥을 잇는 연륙교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수문 지역에서 고흥군 녹동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국도 77호선과 15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리 100km, 이동 시간만도 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장흥과 고흥 지역을 1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이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연륙교 사업을 추가하자는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의 건의로 시작됐습니다. 1998년도일 거예요. 장흥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장흥 발전 이렇게 되었으면이라는 글에다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주장을 했었지요. 우리 이 등량만권 4개 군이 새로운 관광 메카로서 다시 중심부로서 역할을 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 연륙교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장흥 수만에서 고흥 녹동 간 연육교 건설 사업은 장흥 수문과 등량도, 고흥 녹동을 잇는 10km 구간으로 국토교통부가 국도 77호선과 연계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고흥 녹동과 등량도를 먼저 연결하고 2단계로 등량도와 장흥 수문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8천억 원이 소요되며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2020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연육교가 연결되면 교통 낙후 지역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이 원활해지고 또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인으로 남해안의 섬들이 잔재되어 있는 여러 아름다운 섬들과 연결해서 관광 소득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와 여수, 고흥 보성, 장흥 강진까지 해양 관광 실크로드 구축을 통해 남해안권 관광자원 교류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에 전달됐고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도로망 정비 계획에 연육교 건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함께 건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전라남도 혁신박람회가 목포 원도심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박람회 주제로 혁신을 다룬 만큼 행사 구성에서 공간 활용까지 고정관념을 깬 신선한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만호동에 전남혁신관이 들어섰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화신백화점으로 쓰였던 근대 건축물을 홍보부스로 활용한 겁니다. 철문이 굳게 닫혔던 옛 동아약국 건물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정비한 약국 내부엔 목포의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전시물이 설치됐습니다. 개항지면서도 또 여기가 이제 홍마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 거리에 이곳에 이제 안철씨가 여기가 동아약국이 설립된 곳이고요. 개항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가 그 포인트가 돼 있어요. 1897년 전국 4번째 개항장이었던 목포 원도심 일대. 지금도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에서 올해 첫 혁신박람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홍보관으로 사용할 근대 건축물은 모두 20여 곳. 특히 붉은 벽돌로 지어진 양곡 창고 2곳은 정부와 지방행정의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목포 원도심에선 각종 세미나와 우수 사례 소개가 진행되고 관람객을 위한 마당극과 버스킹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목포시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근대 건축물에 설치된 홍보 부스를 그대로 유지해 혁신 사례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는 기존의 박람회 틀을 깨는 새로운 모델의 박람회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이런 부스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도시재생 사업 또 근대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기존 박람회의 틀을 벗어던지고 비어있는 근대 건축물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혁신적인 발상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고흥 나로도 인근에서 낚시객이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17일 낚시를 한다며 외출한 70대 남성 A씨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갯바위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소지품이 발견된 점을 미뤄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골목에 주민들이 참여한 벽화 공사가 완료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CJ헬로, 사회적 기업 다에브런은 장천동 골목을 단장하기 위해 지난달 학생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일에 그림을 그렸고 18일 한 주택 벽면에 그림 부착을 완료했습니다. 순천시는 주택 벽면에 타일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 보행 편의를 돕기 위해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벽화를 그냥 단순히 작가가 와서
역할을 만들고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을 많이 높이고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조금 더 재밌고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지속 가능성을 그다음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전남 전역에 이모빌리티 5천여 대와 충전기 7천여 기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기 운반차,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1, 2인용 이동수단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이모빌리티 보급 정책에 맞춰 총 9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부터 영광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양산될 이모빌리티를 도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하는 한편 반경 40에서 60km 간격으로 공용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되는 이모빌리티는 5,043대, 충전기 7,272기입니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이모빌리티와 이동형 충전기 구매 보조금을 확대 신설하고 긴급 충전 서비스와 공연 충전기 보급 등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이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전남 지역 19개 시군에서 101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초속 50m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링링으로 벼도복 7,004헥타르를 비롯해 과수 피해 1,223헥타르, 수산, 증양식시설 589억가 등 63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어항시설 등 공공시설은 173곳이 파손돼 37억 원의 재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시 군별로는 신안군이 47억 1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 19억 9천만 원, 해남 6억 5천만 원 순입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흑산면에서만 32억 4,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피해액이 많은 신안 지역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반이 16일부터 피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확정되면 흑산면의 경우 이르면 오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공항 이용객은 8월 말까지 총 66만 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인 35만 명보다 87%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14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평소보다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아침 15도까지 내려가서 한층 더 서늘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25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쾌청하지만 볕이 따가운데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며 늦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과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날이 부쩍 더 쌀쌀해지겠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사라지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당분간 구름은 많겠지만 토요일 남부와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